오늘의 억울합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는데요. 1학년 동급생이 제작 유포한 성적 수침을 주는 허위 동영상. 디지털 성범죄에 고통받고 있다고요. 동영상 존재를 알면서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아이는 차마 그 동영상을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어할까 봐 말을 할 수가 없었대요. 학교 가는 게 진짜 힘들었고 정말 힘들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가해자들도 그냥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 14살 딸은 6월부터 가해 학생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합니다. 그러던 지난 7월 본인의 허위 동영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DMR을 봤더니 제 얼굴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신체 부위를 확대시켜가지고 올리거나 그리고 성희롱 같은 글을 써가지고 올렸었어요. 피해 학생의 얼굴과 특정 신체 부위가 강조된 성적 수침을 유발하는 사진과 문구가 27초간 이어집니다. 영상은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유포됐는데요. 너무 수치스러웠고 그리고 그게 다른 지역에도 이게 유포가 됐으니까 밖에 나가기 두려워가지고 화장실도 잘 못 가고 무서워서 그냥 반에만 있었거든요.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는 놀이로 인식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 합니다. 편집하는 앱이 있는데 그냥 누르고 사진만 넣고 글만 쓰면 돼가지고 만들기는 쉬워요. 한 3분 안에는 다 끝나요, 동영상이. 허위 동영상을 제작 유포한 가해 학생은 현재까지 8명. 확산 범위가 넓고 확산 속도가 빠른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 학생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같은 학교의 같은 동급생들이에요. 영상 속의 모든 대상이 다 나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 내가 좋아서 내가 만든 영상처럼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원래 이런 애구나라고 느꼈을까 봐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딸의 얼굴과 실명 일부가 그대로 노출돼 있어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이버 폭력과 성폭력 사안이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사안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느끼는 그런 공포감이나 두려움은 훨씬 더 크고 또 실제로 그런 피해로 연결되는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보니까요. 그런 점에서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급생의 집단 따돌림과 디지털 성범죄를 오롯이 홀로 감당했던 딸.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보호받지 못했다는데요. 부모에게 알리거나 수사기관 신고도 없었다고 합니다. 학교가 먼저 알고 있었던 거죠. 대응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어요. 아무런 연락이 없거든요. 학교는 왜 이거를 부모님한테 말을 안 했을까? 우리 아이는 이거를 지금 몇 달 동안 혼자 상처받고 있었겠구나. 어느 누가 봤을지를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몇 명이 봤을지. 너무 막막했어요. 학교의 미온적인 대처 속 동영상 유포는 계속됐습니다. 3주가 지나서야 수사기관에 신고한 학교.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식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피해가 계속되고 있었지만 딸을 보호해줄 든든한 학교는 없었습니다. 제작진의 취재에 학교와 교육청은 사건을 정확하게 인지하는데 3주가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처음에 접수할 때는 사이버 폭력이랑 따돌림으로 인식했고요. 그 이후에 인지한 뒤로 성사안으로 신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문의에 교육청은 학교 폭력과 성범죄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 운영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학교와 교육청이 디지털 성범죄임을 인지 못하며 분리 조치가 미흡했다고 주장합니다. 집단 따돌림과 허위 동영상 유포에 가해 학생들을 피해 다녀야 했다고요. 저희 아이가 학교를 못 가겠다고 했어요.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다. 같은 반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하기에는 마주치기는 너무 쉽거든요. 급식실에서 가해 학생들과 마주쳐야 하기에 분리를 요청했지만 단 일주일 동안만 가능했습니다. 교직원 식당을 조금 더 이용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학교에서 지정된 일주일 이상은 할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괴로움을 견디다 못한 딸은 전학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습니다. 전학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학교에서 전학은 이사 가지 않는 이상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학교 측은 피해 사실을 알고 학교 폭력 사안을 조사 중이었고 경위가 밝혀지지 않아 우선 분리 조치와 치료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 학생과 피해 학생의 동선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2차 가해를 당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육부 지침상 그리고 법상 조사 기간 중에 가해 학생과 분리 조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위반한 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 6년간 허위 동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 전체 피해자는 약 7배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의 경우 22배가 넘게 급증했는데요. 유독 미성년 피해자가 급증한 것입니다. 사과 한마디조차 없는 가해 학생들, 경찰 조사를 받고 SNS에 공유하는 등 반성의 태도는 없었다고 합니다. 가해자들 사이에 이게 놀이쯤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얘네들은 촉법소년이고 그냥 반성문만 쓰면 끝나니까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결국 딸은 지난 11월부터 지금까지 2달 동안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고요. 어느 날은 그냥 저희가 가해자 같아요. 가해자가 힘들고 가해자가 어려워야 되는데 왜 피해자가 떠나야 되나? 사건 발생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이 돼서야 뒤늦게 학폭위가 열렸는데요. 경찰은 가해 학생들과 학교장 등 교원 3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한 딸, 본인도 모르게 퍼졌을 허위 동영상에 괴로움과 두려움으로 외출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누군가가 다 나를 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 내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점점 나가기를 기피하고 하루 종일 잠만 자려고도 하고 자꾸 자기 안 좋은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저 잘 다니고 있을 줄 알았던 학교에서 겪은 일들. 조금 일찍 알았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엄마는 미안할 뿐인데요. 내 잘못인가 제 자책도 하고 너무 미안해요. 제가 이 사실을 좀 더 빨리 알았으면 그나마 이런 긴 시간의 고통에서 좀 짧게 끝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학생을 보호해야 할 학교. 그러나 학교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네, 지난달 28일 디지털 성범죄 응급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6월부터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영상을 삭제 또 차단을 수사기관이 직접 요청해서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봤다면 전화 국번 없이 1366번 그리고 경찰청 사이버 안전지킴이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고 상담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